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청와대에서의 에피소드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공익제보센터와 저에게 힘이 되고 헌법적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 금년 초 한참 폭로를 하던 중 2019년 1월 20일경 안팎에 제가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일 폭로를 하다가 중간에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종합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가지 폭로를 했는데 뒤에 했던 폭로 때문에 앞에 했던 폭로가 묻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이 많은 폭로 내용을 한번 종합 정리해서 국민들께 한번 알릴 필요가 있다. 정식으로 대면해서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중립적인 프레스센터에서 한번 기자회견을 갖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죠. 그때 제가 우리 우파 국민들을 처음 실전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때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우리 형님들 누님들 그분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인파와 저를 응원해주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이 절로 났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이 형님들, 누님들,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구나. 가슴속에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1월경 첫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열심히 기자회견을 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월달 그 추운 날에 그 살벌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여러분과 저는 그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폭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건배사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이 건배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키득키득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심각한데 말이에요. 그 폭탄사가 만들어진 것은 2017년 7월경 저희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이 인적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전체 반부패 비서관실의 인적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8, 9월경에 첫 저녁 회식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회식의 분위기가 물을 익으니까 중간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좌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그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반부패 비서관실의 공식 폭탄사는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의적인 표현에 모두를 크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 천재죠. 그때 처음 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을 위하여 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나머지 비서관실 직원들이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다 같이 폭탄주를 원샷 했습니다. 저도 그때 열심히 일하는 직원 중에 하나였고 그게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라는가 보다 하고 같이 그거 하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부끄럽죠? 저는 그날 이 폭탄사를 한 이후에
유튜브와 각종 매스컴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폭탄사가 과거 30년 가까이 독점했던 우리 김기춘 전 실장의 우리가 남이가 이걸 뛰어넘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정권 초기고 우리 조국 선생님이 세긴 센가 봅니다. 어느 기업이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라고 하죠. 어느 부서의 부장이 그 부서의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전체 회식을 한다. 특히 저녁 회식을 한다. 뭐 술자리가 물을 익어서 뭐 서로 상관한테 뭐 애교를 아부할 수 있죠. 그게 분위기도 살고 열심히 하자는 거니까 아부성으로 그 부장을 지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부패를 척결하는 곳입니다. 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공직자는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복이라고 부르죠. 우리 공직자들은 면접 시험 볼 때 이거 달달 외워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복이다, 공적인 노복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의 저 폭탄사는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조수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멍이 났다, 한두 번이 아니다, 엉뚱한 행동을 한다, 헌법 개정안을 왜 자기가 발표하냐, 막 여러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최근에는 SNS에 산업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먼저 SNS로 얘기했다고 해서 구설이 오르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변명하는 문자를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해서 집중 포화를 맞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과 관련하여 SNS에 선동을 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은 사정하는 업무,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 이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일을 잘한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혼나고 있는데 정무적인 일에 신경을 썼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것이었죠. 지 일이나 잘하지,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무부 장관으로 결국 내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선생님이 세긴 세요. 그러고 보니 그 폭탄사는 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조국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제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기분 나빠도 경청할 것은 경청해 주십시오.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장관 자리는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준비가 이미 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을 그곳에 가서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회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때 같이 일했던 정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내 자리에 하나 찾아간다는 생각, 혹시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고 접어두시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십시오. 엉뚱하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베테랑 검사님들이 많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보좌를 해줄 것입니다. 그때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업무 파트너로서 존중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 말 잘 경청하십시오. 그 전에 청문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이거 잘 준비하시면은 미리 대비되고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고마울 거예요. 진짜로. 청와대와 정부에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상관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 열심히 해서 일로 충성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